얼마 전에 제 정규 라이브 방송 중에 어떤 분이 질문을 하셨어요. 대통령 지지율이 대체 왜 이렇게 안 오르냐고. 좋은 질문이죠.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간단히 결론부터 얘기하면 민주당이 잘해서 그렇습니다. 정치를 잘하는 게 아니라 전략을 잘 구사하고 있고 그게 대한민국에 잘 먹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처음 미국 대통령이 됐을 때 미국 민주당은 물론 언론도 굉장히 난감해했어요. 발언이 너무 충동적이고 결정은 너무 즉흥적이었어요. 일반적으로 미국 대통령쯤 되면 어떤 자리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뭘 발표할지 대충 짐작이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그렇지 않았어요. 전혀 예상치 못한 말이 막 갑자기 튀어나오고 중대사를 논의도 없이 혼자 막 발표해버리기도 했습니다. 그것을 미국 정계에서는 매드맨 게임, 광인 전략이라고 불렀습니다. 광인처럼 아무렇게나 떠드니까 상대방이 도저히 대응을 할 수가 없더라.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는 시간도 걸리고 분석도 필요하죠. 그런데 그럴 틈을 안 주는 거예요. 어느새 또 다른 처음 듣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슈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공격을 덜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광인 전략은 원래 닉슨이 외교에서 구사했었던 전략이에요. 일부러 감정적이고 비합리적이고 즉흥적으로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 예측 불가능성 때문에 적 진영이 함부로 움직이지를 못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의도했든 의도치 않았든 도널드 트럼프도 외교 무대에서 그리고 국내 정치에서까지 이 광인스러움을 드러내면서 상대를 혼란에 빠뜨렸죠. 같은 맥락에서 지금 민주당이 구사하는 전략은 뭐냐? 일종의 리버스 광인 전략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광인 전략이 어떻게 행동할지 알 수가 없어서 상대가 제대로 공격을 하지 못하게 하는 전략이라면 민주당은 그냥 눈에 띄는 모든 것을 아무렇게나 일단 다 공격하고 때리면서 상대가 대체 이번에는 뭘로 어디를 공격할지 알 수가 없어서 방어를 할 수가 없게 만드는 전략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제가 영상에서 욕을 전혀 쓰지 않는데도 비속어를 가끔 넣으면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건 이렇게밖에 부를 수가 없어요. 지랄 전략. 그냥 무조건 지랄을 한다. 꼭 깔 게 있어서 까는 게 아니라 그냥 눈에 띄면 일단 깐다. 외교 일단 깐다. 경제 일단 깐다. 대통령이 관련이 있다. 깐다. 대통령은 관련이 없다. 그래도 일단 깐다. 입만 열면 까고 입을 안 열어도 까고 연설을 해도 까고 환담을 해도 까고 밥을 먹어도 까고 심지어 신발 색깔 가지고 까고 출근 시간 언제냐고 까고 그야말로 지랄 전략인 거죠. 약간 순화시켜서 이야기를 하자면 이렇게 부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터렛 전략. 터렛은 원래 포탑을 뜻하는 말이고 게임에서는 보통 방어용 건물을 터렛이라고 하는데 터렛은 뭘 하느냐? 그냥 움직이는 건 다 까고 봅니다. 판단을 하지 않아요. 눈에 띄었다 그러면 깝니다. 멈추게 할 수도 없고 통제도 불가능해요. 그냥 다 무조건 깝니다. 이게 지금 민주당의 전략인 거예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대부분은 세상 돌아가는 것에 관심이 좀 있는 분들입니다. 정치 고관심 계층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당연히 저도 포함되고요. 그런데 세상에는 고관심 계층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한국 사회에는 무당층으로 불리는 사람이 대략 40% 안팎으로 존재한다고 여겨집니다. 사실 우리 사회의 무당층은 무당층이라기보다는 무관심 계층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무당층이라는 단어는 지지하는 곳이 없다. 어디를 지지할지 아직 안 정했다는 뜻인데 한국에서 그 사람들의 대부분은 정치에 관심이 있지만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것이 아니라 아예 정치 자체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정치 고관심, 고관여 계층은 이미 지지하는 정당이나 정치인이 있어요. 그리고 그 마음을 바꾸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나 정치 무관심 계층은 그렇지 않아요. 그 말은 결국 승부는 대개 무관심 계층에서 나온다는 뜻이죠. 그리고 정치 무관심 계층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시끄러운 거예요. 실제로 무관심 계층이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그 사람 요즘 시끄럽던데, 그 사람 요즘 말 많던데. 무관심 계층은 정치 이슈를 막 찾아서 앞뒤 이야기를 파악하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그게 잘못은 아닙니다. 그냥 관심이 없는 것뿐이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많이 지적되는 사람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윤석열 정부가 가장 잘하는 것을 꼽으라면 현재로서는 외교예요.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총대를 메고 이뤄낸 것이기 때문에 오죽하면 미국 정계 언론에서 한일 화해 무드를 보면서 뭐라고 했느냐? 미국의 정치적 꿈을 이뤘다고 표현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화해를 하고 삼각 동맹으로서 미래 비전을 그리는 게 미국 정계의 꿈이었는데 여태까지 그걸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윤석열, 기시
기시다 둘이서 그 꿈을 이루어 주었다고요. 한미일 삼각 구상이 속속 등장하는 것도 그 덕분인 겁니다. 그런데 저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외교를 말아먹었다. 그냥 무조건 말아먹었다. 그냥 얼굴만 보고 온 거지 아무것도 주거나 받은 게 없는 그런 회담을 두고도 무조건 굴욕이다, 퍼주기다. 뭘 퍼줬는데 하면 답을 못하죠. 뭐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굴욕이다. 이러면 무관심 계층은 뭔가 못한 것 같고 뭔가 큰일이 난 것 같다고 받아들입니다. 왜? 시끄러우니까. 이게 지난 1년간의 대한민국 정치의 전부예요. 눈에 들어오는 모든 것을 깠더니 윤석열이 뭘 잘했고 뭘 잘못했는지는 정작 아무도 평가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냥 뭔가 느낌적인 느낌으로 도저히 지지는 못하겠더라.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지율이 오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찔끔찔끔 올라가다가 사건 하나 터지면 또 쭉 빠져요. 왜? 시끄러우니까. 뭔가 잘못했다고 하니까. 비가 오는데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왜 방문했느냐고 욕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왜 잘못인데? 그런 게 없다니까요. 그냥 시끄럽잖아요. 민주당 전원이 나서서 그게 뭔가 잘못이라고 하잖아요. 매일같이. 그런데 이런 전략에는 대가가 있어요. 모두를 지치게 만들어요. 정치 혐오 계층을 늘리는 전략이지 자기 편을 늘리는 전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뭔가 자꾸 잘못됐고 자꾸 망한대. 민주주의가 자꾸 죽었대. 뭔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자꾸 떠들어대는 내놈들도 똑같다. 꼴 보기 싫다. 그 결과가 지지율 변화로 명확히 보이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 지지율이 아무리 떨어져도 민주당 지지율은 오르지 않습니다. 국힘당은 전통적 지지층 외에 아무도 지지를 보내고 있지 않은데 민주당도 마찬가지로 자기 원래 지지자들 외에는 지지를 전혀 못 받아요. 비전을 보여주나 대안이 있나 가치 있는 아젠다를 끄집어내나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오늘은 후쿠시마로 한판 벌이고 내일은 해병대 사건으로 한판 벌이고 어제는 이태원으로 한판 벌였고 비 오면 비 온다고 한판 눈 오면 눈 온다고 한판 정치가 그냥 각설이 타령이 돼버린 겁니다. 이러니 남을 끌어내리기는 했는데 자기 지지율은 못 끌어올리는 거예요. 선진국일수록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을 덜 가집니다. 정치에 관심을 갖는지 아닌지는 전적으로 개인의 자유예요. 그러나 대한민국 사회가 과연 정치 무관심 계층을 올바르게 포용할 수 있는 사회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로지 선동과 거짓만 난무하는 한국 정치판에서 정치 무관심 계층은 선동꾼의 쉬운 먹잇감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 맘카페가 항상 선동 1번지일까요? 정치에 관심은 없지만 애를 키운다는 사실 때문에 감정적으로는 고조되어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거기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정치 무관심 계층은 정치 무참여 계층은 아닙니다. 정치에 관심이 없고 이슈 파악에 나설 생각은 없지만 투표는 해요.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도 관심 없고 누가 누군지도 관심 없지만 투표는 합니다. 왜냐? 투표권은 신성하다고 가르치니까요. 정말로 그 권리가 신성하다면 올바르게 사용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투표 그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투표는 그 자체로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닙니다. 내 뜻을 실현하는 수단으로서 가치를 갖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반대입니다. 일단 투표는 해야 돼요. 투표가 수단이 아닌 목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 정치는 갈수록 수준이 추락할 수밖에요. 표파리들의 표팔리즘만 남고 거짓말과 선동만 남고 거짓말 잘한 놈, 거짓말이 먹힌 놈이 이기는 구조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김만배의 거짓말이 지금보다 조금만 더 잘 먹혔으면 지금 대령통은 이재명이라는 걸. 그렇다면 민주당의 터렛 전략에 대응할 방법은 없느냐? 있습니다. 공격이에요. 똑같이 광인 전략을 구사하되 닉슨이나 트럼프 같은 irrational madman 게임이 아니라 systematic madman 게임을 벌릴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해명을 하고 앉아있으면 안 됩니다. 상대의 랄지 전략에 뼛속까지 말려드는 꼴이에요. 이런 상황에 해명을 하려고 드는 게 가장 멍청한 짓이죠. 내가 해명을 만들어내기도 전에 이미 민주당에서는 다음 랄지가 나오고 있어요. 어차피 해명을 듣기 위한 수가 아니니까요. 결국은 뭐냐? 계속 새 이슈로 대응을 하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홍범도 논란 애초에 커질 이유도 없는 게 민주당의 그 전략 때문에 커진 거예요. 거기에 앉아서 해명을 하고 있는 것은 하수입니다. 다른 더 큰 걸 내놔야 민주당이 혼란에 빠지고 다음 수를 못 꺼내는 거예요. 왜 민주당 같은 조선 좌파들이 전통적인 조선 보수 앞에서는 큰 소리를 떵떵 치면서 정작 미워서 죽을 지경인 한동훈 장관 그리고 점점 더 미워지고 있는 박민식 장관 앞에서 벌벌 길까요?
그 사람들은 공격하거든. 사과를 안 하면 질의를 안 한다고 어거지를 쓰는데 전통적 조선 보수, 전통적 국힘당은 뭘 했을까요? 거기에서 사과를 하고 앉았을 겁니다. 지가 뭔가 사과를 해야 될 것 같거든. 그런데 한동훈 장관은 어떻게 하느냐? 예, 그렇게 하세요. 예, 하기 싫으면 질의하지 마세요. 그러자 그 어거지가 끝나버리잖아요. 민주당은 한국 정치 역사상 한 번도 공격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공격이 들어오면 당황하거든요. 오늘 지식의 칼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으면 지식의 칼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공유해 주시면 설득은 제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